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태형TV의 영태형입니다. 지난번에 기와식 가습기라고 하는 아이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가습기에 대해서 좀 더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겠구나, 조회수가 많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오늘 또 준비해보았습니다. 저번에 초음파식 가습기에 대해서는 뭐 잘 설명했고 기와식도 설명했으니까 하나 남은 거 있죠? 바로 가열식, 스팀식 가습기. 자, 가열식 가습기는요, 맞다, 좋아요와 구독. 가열식 방식은요, 말 그대로 물을 끓여가지고, 끓이면 이렇게 증기가 나오잖아요. 영어로 스팀. 그래서 스팀 가습기라고도 하는데, 뜨뜻한 수증기가 방 안을 이렇게 쫙 방 안에 퍼지게끔 해서 가습 효과를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 기화식처럼 완전 자연스러운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집이 건조하면 옛날에 겨울에 난로에다가 주전자에다 물 부어놓고 끓여놓고 뭐 보리차 끓이고 하면서 코 막히고 그럴 때 어머니가 이렇게 물 끓여놨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끓여서 가습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특징이 좀 뜨끈뜨끈한 공기가 나오죠. 그래서 겨울에 보통 가습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공기 차가울 때 공기를 좀 약간 따뜻하게 데펴주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고, 그게 장점이다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뜨겁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긴 한데, 좀 구조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습을 시켜주는지 이 가습기 한 번씩 뜯어봐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들고 나온 제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보이어 가습기입니다. 독일 제품이고요. 영태형 웬일로 중국 거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중국 것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써본 것들 중에서는 제일 괜찮아가지고 들고 나왔고요.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요. 찾아보니까 이게 독일의 좀 약간 생활형 가전, 요즘에 푸드워머라든지 뭐 특히 이제 보온 제품들, 추울 때 쓰는 제품들 중에서도 이 보이어 제품이 꽤 많이 있어요. 독일스럽게 생겼죠. 되게 뭔가 튼실하고, 뭐 그냥 뭐 디자인은 그냥 깔끔한 정도, 뭐 예쁜 건 아니고요. 생겼고요. 등치가 되게 부대기가 크게 생겼습니다. 무게가 한 3kg 정도 나가는데, 독일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전압 규격이나 모든 게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220V에다가 60Hz 쓰고 있는 나라고, 플러그도 그래서 돼지코 같은 거 쓸 필요 없이 깔끔하게 우리나라에서 호환 가능한 접지 플러그가 들어있어요.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도 하나씩 한번 좀 열어볼게요. 여기 되게 쉽게 열리는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여기 이제 보면은 가습 방향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회전식 배출구가 이렇게 있고요. 장점이 용량이 되게 큽니다. 이게 좀 작아 보이지만 물을 의외로 이게 면적이 넓어서 부피가 많이 들어가요. 6리터, 무려 6리터까지 세울 수 있는 물통. 이 구조도 보면은 이렇게 급수부 뚜껑 스프링으로 달려있는 거 외에는 그냥 되게 민둥민둥하게 되나 되게 그냥 꺾어지는 부분 같은 게 많이 없어서 물 넣고 청소하는데 용이하게 되어 있는 아주 간결한 구조고, 그리고 얘는 이제 가열식 가습기 이런 게 다 있는데, 가열을 해주면 물이 그냥 막 쫙 그냥 자연 기화가 되듯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수증기가 막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퍼지지 않게 여기 증기 배출부까지 이걸 안전하게 이제 유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팀이 발생하는 부분을 이렇게 덮어서 모아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끔 하는 이런 게 관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속 구조는요 되게 심플해요. 익숙하게 알고 있는 초음파 가습기랑 비슷한데, 여기 아까 그 수조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딱 끼우면은 물이 이렇게 뽀로로로 공급이 돼가지고 돌개져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그 뜨겁게 가열이 돼가지고 스팀을 발생시키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물이 맞닿으면 이제 물이 증발이 되는데, 모든 가열식 가습기는요 이 부분에 석회 현상이 생기는데요, 좀 많이 낍니다. 초음파 가습기도 오래 쓰면 여기 물 담아놓으면 석회 현상이 생기잖아요, 수돗물 쓰면. 근데 이 아이는 여기 끓이는 부분 있죠, 온도가 올라가는 그 부분에, 물이 닿는 부분에 여기 엄청나게 석회가 생기는데요, 이 석회가 어떤 정도로 끼냐면은, 제가 원래 오늘 이제 추천해 드리려고 하다가 그게 안 시켜드린 제품 중에 중국산 제품이 있습니다. 나름 가격도 괜찮고 입문용으로는 괜찮은데 뭐 용량도 좀 적고 청소하기가 불편해서 소개시켜 드리지 않은 제품이고, 보시면은 이 안에 이렇게 물 닿는 부분에 석회가 껴요. 이게 때같이 이렇게 두껍게 끼는데, 이런 게 매일매일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렇게 끼다 보니까 뭐 더러운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침전물 때문에 매일매일 신경 써서 관리를 해줘야 하고, 청소하는 게 은근히 까다로워요. 청소솔로 막 닦아내야 되고 뭐 구연산을 붓고, 그래서 좀 관리가 불편했는데, 이 아이는 그거를 조금 이제 해결을 해주는 게 있어요. 여기 뭐냐면 석회 방지 필터라는 게 여기 사이에 딱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재질은 그냥 약간 수세미 느낌이고요. 얘를 이제 올려놓고서 가열을 하면은, 지금 이것도 똑같이 하루를 쓴 거거든요.
여기 바닥면에 뭐 소켓 같은 게 따로 없죠. 왜냐면 걔가 여기에 딱 흡착이 돼가지고 얘가 1차 걸러주고 여기 사이드에 조금 남아있는 게 있는데 약간 하얗게 있는 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물 한번 갈아줄 때마다 이렇게 싹 루세미 닦듯이 이렇게 싹 닦아가지고 딱 내면은 네, 잘 보이지 않겠지만 깔끔해졌어요. 요것만 이제 물에 짜가지고 씻은 다음에 좀 쓰다가 좀 다 떨어지면 15개가 들어있으니까 요것만 이제 교체해주면 되니까 뭔가 그런 청소나 관리 면에서 아주 좋더라고요. 네, 뭐 스펙도 간단하게 훑어보죠. 자세한 스펙은 자막으로 나가겠지만 중요한 거를 좀 읊어보자면은 일단 제일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물탱크 용량입니다. 물탱크 용량이 6리터인데요. 보통 이제 가열식 가스기 찾아보면은 뭐 2리터, 3리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3.5리터 정도까지 써봤는데요. 그거를 쓰면은 하룻밤을 풀로 이제 쓰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저같이 잠을 좀 이제 많이 자게 되는 경우. 근데 아침이 되면은 물이 다 떨어져 있는데 6리터 쓰니까 뭐 초저녁부터 자서 아침까지 하룻밤 정도 자는 동안에는 가습 끊기지 않게 이제 공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열식 가습기가 이제 눈으로 이제 분무되는 건 잘 보이지 않지만 스팀이 쫙 퍼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습 커버 면적이 되게 넓어요. 한 50평방미터, 50제곱미터, 한 15평 정도 되는 공간까지 이제 가습 도달을 하고 가습 용량 이제 얼만큼 가습 효과가 있냐? 이제 2단이 되거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일단 그냥 보통 일반 가습, 자연식 가습과 그 다음에 좀 빡센 강한 가습이 있는데 그 1단에서는 시간당 200ml 그리고 2단에서는 시간당 400ml.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샤오미 그 기화식이 아주 건조할 때 최대 240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통 한 200 정도로 보면 되니까 1단에서는 한 기화식 가습기 수준으로 가습을 시켜주고 2단에서는 그 2배 꽤 어느 정도 가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가열식 가습기는 스팀으로 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력 소모량이 좀 가장 셉니다. 가습기 중에서는. 그렇지만 전열기기 같이 1000W 넘어가는 건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365W 정도라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하루 왼종일 튼다라고 하면은 좀 신경 쓰일 정도의 그 전력량인데 근데 뭐 밤에 잘 때 특별할 때 잠깐 틀어놓는다라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전력 소모가 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한 게 뜨겁다라고 했잖아요. 뜨겁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안전장치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물이 다 떨어지면은 이게 LED가 이제 적색으로 바뀌면서 물 부족 그 차단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정 온도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전원이 아예 차단이 되고 뭐 쓰러지거나 뭐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차단이 됩니다. 딱 눈으로 보기에도 안정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되게 무게중심 같은 게 잘 잡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쉽게 넘어지거나 막 이렇게 뭐 그런 위험은 없어 보여요. 자 이제 물을 붓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2리터 정도만 부어볼게요. 재밌다. 처음에 냄새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에 대충 물을 휘휘 해갖고 그냥 했더니 플라스틱 냄새가 좀 나고 걱정이 됐는데 한두 번 정도 가습해서 쓰거나 아니면 여기 구연산으로 좀 청소를 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냄새가 안 나니까 처음 쓰실 때는 좀 참고하십시오. 꽂고요. 요 가습 방향 조절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자 일단은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할 전력량 표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꼽아놓고서 자, 작동을 하면요. 이게 나와 있는 게 1단입니다. 나와 있는 게 1단이고 1단에서는 164W 정도. 164W면 솔직히 그렇게 뭐 많이 심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개인용 전열기 정도. 2단으로 늘리면 323W. 그러니까 뭐 스펙보다는 조금 더 전력이 덜 소모가 되네요. 가습이 처음에 전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올라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서 물이 이렇게 끌어올라야지 스팀이 발생을 하고 스팀이 나와야지만 스팀 배출이 되면서 가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열식 가습기의 뭐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딜레이가 있죠. 딱 키면 바로 확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온도가 올라가고 스팀이 나오고 그 이후에야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가습이 아예 안 되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보죠. 자 작동을 시키고 한 1, 2분 정도가 소요가 되면 이렇게 육안으로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분무되는 게 보일 정도의 가습이 되는데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식별을 좀 돕기 위해서 아이폰 LED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약간 뭐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게 이렇게 쫙 퍼져 올라가는 게 소음파 가습기처럼 이렇게 휘 가다 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쫙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공장 굴뚝 올라가듯이 이렇게 보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 보고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눈에는 잘 안 보이고 가습량도 적어 보이지만 되게 높이까지 올라가고 멀리 퍼진다. 이게 이제 가열식 가습기 특징이에요. 자, 뭐 이렇게 작동 원리는 이렇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아주 미세한 이제 실제 수증기들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더운 공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여기 막 주전자에다가 바로 손댄 정도로 뜨겁냐 그 정도는 아니고, 자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 여기가 가장 뜨겁겠죠? 밖에 노출된 부분 중에서. 여기 온도를 좀 측정해 볼게요. 네. 자, 한 60도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을 끓이는 거니까 100도지 않을까. 근데 100도까지는 아니고, 물론 수증기 자체를 오래 대고 있으면 뜨겁긴 해서 위험하긴 하지만은, 뭐 실수로 지나가다가 뭐 이거 만졌으니까 화상나겠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얻는 이점은 집안 공기가 좀 겨울에 차가운데 얘를 이제 근처에 두고 자면은 그래도 약간 공기가 데펴지는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겨울에 쓰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공기청정기 집에 많이 쓰죠? 거기에 센서가 달려있거든요. 먼지 센서에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초음파 가습기랑 여러분 공기청정기랑 같이 놓고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초음파 가습기를 공기청정기에 그쳐 놓으면은 분무되는 그 가습 입자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로 이게 인식이 돼가지고 갑자기 공기청정기가 확 막 작동을 엄청 세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멀리 떨어놓고 쓰거나 뭔가 그런 이제 기화식을 써야 되거나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수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샤오미의 공기질 측정기를 갖고 왔습니다. PM2.5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농도 측정하는 장치고, 가습기 작동시키지 않았을 때에 지금 현재 39에서 40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올려놓고서 이제 가습기를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자, 가습기를 이제 계속 틀어놓고 있어도 한 42 정도에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거의 이제 크게 올라가지 않고 지금 40을 떨어졌잖아요. 초음파 가습기랑 이제 같이 틀어놓으면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공기청정기가 엄청 또 작동을 하는데, 가열식 가습기도 물 분자를 그냥 자연스럽게 증발을 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기청정기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럼 초음파 가습기 틀어서 비교해볼까? 초음파 있지 지금. 확실하네요. 자, 가열식 가습기 오늘 이제 특별히 준비하게 된 배경 중에 여기 홍유정님께서 지난번 기화식 가습기 편에 댓글로 이런 걸 달아주셨어요. 오래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되게 많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매달 2리터짜리 2통씩을 막 넣어서 썼대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 막 이제 나도 이제 죽나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도 가고 검사도 받았는데 다행히도 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사용했던 가습기가 초음파가 아니라 가열식 가습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갖고 되게 이제 안도했던 이야기를 쭉 이제 사연으로 보내주셨어요. 10평도 안 되는 방에서 머리맡에 두고 그렇게 사용했는데, 와, 그래도 이제 가열을 했기 때문에 초음파는 그 들어있는 섞여있는 용액의 액 자체를 그냥 분살시켜주는 방식이지만, 이 가열식은 물 분자 자체를 기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혹시 불순물이라든지 유해한 것들이 섞여 있어도 순수한 물로 가습을 시킨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는 가습기를 가열식만 쓰게 됐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가열식 가습기가 좀 비싼데 영태형님이 좀 가성비 좋고 괜찮은 가습기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해서 오늘 지금 준비를 한 거거든요. 가열식 가습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촉촉한 가습도 필요하고 그런데 또 안전한 가습도 필요로 하고 이렇다고 하면은 가열식 가습기가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이제 정말로 쓰고 있는 가습기 중에 하나인 보이어 제품의 가열식 가습기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가열식 가습기 하면은 많은 분들이 거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 조지루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 회사인데 코끼리 그림 그려져 있는 그런 전자 회사고요. 뭐 초창기부터 이 가열식 가습기 많이 만들어서 팔았는데, 일단 제가 그걸 추천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일단 가격이 뎁다 비싸고요. 용량이 이제 2리터, 3리터 이렇게 나가는데 2리터짜리부터가 아무리 싸게 사도 10만 원이 다 훌쩍 넘어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뭐 감수할 수 있다고 쳐요. 그거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일본 내수 전용이기 때문에 플러그도 11자 플러그인데다가 가장 큰 문제는 전압이 110V 전용입니다. 그래서 도란스라고 하는 그 변압기를 사야 되잖아요. 또 얘가 그렇게 전력이 낮은 편은 아니어서 좀 이제 부대기 크고 무거운 거를 같이 사가지고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불편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랑 전압이 맞는 제품 중에서 찾고 가성비도 괜찮고 안전하면서 가습 효과도 괜찮은 걸 찾다 보니까 이 독일의 보이오 제품, 용량도 빵빵하고 하루 왼종일 쓰기에도 좋고,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 좀 많이 비교해 보시고, 비교해보면 이게 제일 좋을걸? 가격도 지금 이게 공동구매로 하고 있는데 전 큐텐에서 구매했고 97,000원 정도에 나와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이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보이어.
아쉬운 점이 없진 않죠. 기본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뭐 뜨겁고 뭐 가습이 좀 덜 되는 부분, 전력이 많이 나가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음이 좀 있습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가습을 할 때는 주전자 끓는 소리 같은 거, 냄비 끓는 소리 나잖아요. 그게 이제 기분 좋을 때 들으면은 잠을 오히려 더 빨리 오게 해주는 되게 좋은 자연 환경음 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이제 좀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조용히 독서실 같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분들도 있고, 우리 애들도 가끔씩 이제 뭐 몸이 아프고 그래서 좀 예민할 때 그런 소리가 들려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 소리가 좀 소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나오는 소리가 일반 초음파 가습기의 그런 기본적인 소리보다 좀 더 큽니다. 소음이 좀 발생한다는 점, 전력량이 좀 이제 많이 나간다는 점, 그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시고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소리 듣고 자면 잠이 더 잘 옵니다. 호불호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잠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도 잘 쓰고 있는 제품 마침 있어서 가열식 가습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별히 가열식 가습기 가성비라든지 사용성이 좋고 만족도가 좋은, 청소하기도 좋은 독일의 보이어 브랜드 가습기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지금 싸게 팔고 있고, 가열식 가습기가 뭔지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좀 이해하셨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나도 필요하겠다 싶으면 지금 한번 살펴보시고 사십시오. 단 그냥 가열식이라고만 써있고 실제로는 초음파 가습기 형태에서 이제 온도만 올려주는 방식도 가끔 섞여 있으니까, 구입하실 때 이게 진짜 스팀식, 정말 물을 끓여가지고 증발시켜가지고 가습을 시켜주는 방식인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제품이라도 제가 탁 꽂히면은 바로 들고 나와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많은 상품 요청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겨울 따뜻한 가열식 가습기와 함께 훈훈한 겨울을 나시기 바라면서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보이어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따뜻해. 되게 좋다니까요. 됐다. 근데 그거 엎어보면 전원 꺼져요 진짜? 꺼진다고 아까 설명했잖아. 다 이거 꺼진다고 한번 스펙에 있어. 그럼 꺼져. 근데 물이 쏟아지잖아, 물이. 아니 저는 애가 있으니까 실제 가열식이라서 되게 뜨거울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끓는 물이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데피는 부분만 뜨겁고, 사실 그래서 그 데펴진 물만 조금만 있기 때문에 쏟아져도 양도 그렇고 괜찮아요. 한번 이게 저는 진짜 차라리 되는지 정말 궁금해서. 되겠지. 얘네가 이렇게 써있는. 그러니까 한번 쏟아서 닦을게요. 진짜 닦을게요. 그래서 6리터가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6리터 절대 안 쏟아지죠. 물탱크는 여기 따로 있고. 쏟아요. 귀찮아서. 알았어. 일단 이제 기울이면 전원 차단했죠. 전원 꺼졌죠. 엎어? 엎으면 조금만. 여기 고여있던 게 쏟아지는 거야. 이 정도. 온도도 만져봐요. 39도 38도 막 40도보다 떨어지면은 미지근해. 생각했던 전혀. 것보다는 화상 위험 정도의 화상 되려면 이거 작동 중에 이걸 다 꺼내서 여기다 손을 집어 넣어가지고 호기심만. 그런 애들은 위험해. 근데 이거 괜찮아요. 자, 됐지? 네. 또 청소해.